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귀 기울여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 말 한마디가 8,000일이 넘는 인생의 무게를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언젠가 80대가 되어 이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역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정미란입니다. 3년째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세 분의 할머니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분은 김순자 할머니. 올해 83세이시고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4명의 자녀를 키우셨지만 지금은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지내고 계세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학비며 결혼 비용까지 모두 본인이 일해서 마련하셨다고 해요. 나 죽으면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평생 저축했는데 이제는 그 돈으로 내 병원비 내고 약값 내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는 더 싫어. 내가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할머니는 20년 넘게 농사를 지으셔서 허리와 무릎이 많이 안 좋으세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마다 30분 이상 몸을 풀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본인의 몸을 스스로 챙기시고 작은 화분에 꽃을 가꾸며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택시비가 부담되어 버스를 타고 다니신다는 할머니. 다리가 불편하셔서 버스 타는 것도 힘드시지만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신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버스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서 팔에 깁스를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때도 자식들이 걱정할까 하는 마음에 알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방은 정말 작지만 무척 깨끗하고 정갈했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미리 준비해 두신 보리차와 직접 만드신 깨강정을 내어주셨어요. 혹시 누가 올까 싶어서 항상 준비해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는 3년 넘게 집을 방문하는 손님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저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며 매일 다과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할머니의 방 한 구석에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사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을 소개해 주시는데 한 명 한 명의 생일과 좋아하는 음식, 특기까지 모두 기억하고 계셨어요. 우리 막내딸은 떡볶이를 제일 좋아해. 어릴 땐 내가 매주 일요일마다 떡볶이를 해줬지. 지금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서 1년에 한 번 명절에만 와. 두 번째 만난 분은 박명자 할머니, 85세이십니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지만 지금은 몸이 아파 요양원에 계세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조금 덜 일하고 내 몸 좀 챙겼을 텐데. 평생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자식들 키우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 자식들이 와도 미안하기만 해. 박명자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오른쪽 몸이 마비되어 휠체어 생활을 하고 계세요. 3년 전 새벽에 혼자 화장실에 가시다가 쓰러지셨는데 아침에 방문한 요양보호사가 발견하기까지 4시간 넘게 바닥에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혼자 생활이 어려워져 요양원에 입소하셨어요. 할머니는 시장에서 40년 넘게 과일 장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름이면 땀을 뻘뻘 흘리며 수박을 나르고 겨울에는 꽁꽁 언 손으로 귤을 포장하셨대요. 새벽 3시에 나가서 시장에서 물건 떼오고 밤 9시까지 장사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았어. 명절에도 쉬지 않았어. 그때는 명절이 장사가 잘 되니까. 할머니가 가장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은 세 자녀를 모두 대학에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큰아들은 의사, 둘째는 선생님, 막내딸은 회사원이야. 다들 잘 살고 있어. 하지만 이내 목소리를 낮추시며 말씀하셨죠. 근데 다들 바빠서 자주 못 와. 설날이랑 추석 생일. 그리고 가끔 전화 오지. 요양원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할머니가 소중하게 간직하시는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오래된 가족 사진, 손주들이 그린 그림, 그리고 낡은 지갑 하나. 그 지갑을 열어보시더니 작은 쪽지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큰 손주가 초등학교 때 써준 편지야. 할머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이거 읽을 때마다 힘이 나. 세 번째 할머니는 이영순 할머니, 81세이신데 현재 치매를 앓고 계세요. 3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손맛 좋기로 소문난 분이셨는데 지금은 자신의 이름도 가끔 잊으세요. 할머니는 자신이 좋아하던 요리도 이제는 할 수 없어 많이 속상해 하십니다. 나 옛날에는 잘했는데. 김치도 담그고 된장도 만들고. 근데 이제는 기억이 안 나.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해도 번호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요즘은 혼자 울기도 해. 이영순 할머니의 집에는 손때 묻은 요리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작은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여기에 소금 조금 더, 여기는 설탕 대신 조청 써보기 같은 할머니만의 비법들이었죠. 이제는 그 책을 펼쳐도 어떤 요리인지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부엌 찬장에는 손주들을 위해 만들어 두신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명절이나 주말에 손주들이 놀러 오면 내어주시려고 미리 준비해 두신 거라고 해요. 하지만 최근에는 방문객이 줄어들면서 냉장고 음식들이 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손주가 왔을 때 내가 김치찌개를 끓여줬어. 근데 설탕을 넣어야 하는데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 아무도 못 먹더라고. 그 뒤로는 요리를 안 해. 실수할까 봐 무서워. 이 세 분을 만나면서 느낀 공통점은 모두 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결과, 노년에는 외로움과 질병,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김순자 할머니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끝이 서글픈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던 그 말씀이요.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 농사일을 하시면서도 부업으로 밤에는 이불을 꿰매는 일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쉬지 않고 일하셨대요. 그때는 자식들 학비 마련해야 했으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주겠어. 할머니의 손은 지금도 굵고 거칠었습니다. 평생 농사일로 단련된 손이었죠. 그 손으로 자녀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아픈 데를 어루만지고 끼니를 챙겨주셨을 텐데 이제는 그 손이 떨리고 아파서 젓가락질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가끔 꿈에서 옛날로 돌아가 애들이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배고파 하면서 달려오고 나는 밥상을 차리느라 바쁘고 그런 꿈을 꾸면 일어나서 한참을 울어.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것 같아. 복지관에서 간식을 나눠드릴 때면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두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집에 가져가서 저녁에 먹으려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끼를 아끼셔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빵을 나눠주는데 할머니는 자신의 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 안 드시냐고 여쭤보니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 줘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다른 할머니께 슬쩍 건네는 모습을 봤어요. 그분은 더 연로하신 90대 할아버지였는데 김순자 할머니보다 더 형편이 어렵다고 판단하신 거죠. 자식들은 어떠냐고 여쭤보면 세 분 모두 비슷한 대답을 하세요. 자기들도 살기 바쁜데 어떡해. 부모 때문에 고생시키기 싫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본인의 어려움을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박명자 할머니는 자식들이 명절에 찾아올 때면 몸이 아파도 얼굴에 화장을 하고 기운 내서 맞이하신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항상 난 괜찮아. 아무 걱정 말라고 말씀하신대요. 지난 설날에 둘째가 왔을 때 내가 새벽부터 준비했어. 머리도 예쁘게 빗고 분홍색 립스틱도 바르고. 요양원 간호사가 도와줬지. 둘째가 와서 어머니 오늘 젊어 보이세요 라고 했을 때 너무 기뻤어. 그 아이 앞에서는 절대 아프다는 소리 안 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할까 봐. 요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계신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마음 아파할까 봐
방문 예정일에는 침대에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다리가 저려도 허리가 아파도 끝까지 참으시면서요. 내가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어. 자식들 다 키우고 나면 남편이랑 제주도 여행 가보는 거. 근데 남편은 일찍 가버리고 나는 이렇게 병들어 버렸으니 말을 잇지 못하시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이영순 할머니는 치매로 기억이 많이 흐려졌지만 자식들 생일만큼은 잊지 않으시려고 달력에 크게 표시해두고 매일 확인하신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어 축하해 주는 것이 할머니의 작은 행복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집에는 온통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우유 유통기한 확인하기, 현관문에는 외출 시 문 잠그기, 전화기 옆에는 자녀들 번호가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기억력이 나빠져도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할머니만의 방법이었습니다. 가끔 내가 누군지 모르겠을 때가 있어. 거울을 보면 낯선 할머니가 있고 그럴 때면 이 사진을 봐. 할머니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가리키셨습니다. 여기 내가 있잖아. 이영순 이 아이들의 엄마. 이 사람의 아내. 그럼 다시 생각나. 어느 날은 할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내가 우리 막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내 자식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있지? 하시며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자녀들 이름을 적은 쪽지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지만 노인분들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독거 노인분들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9%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분들은 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김순자 할머니의 경우도 국민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를 합쳐 한 달에 약 90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월세와 공과금, 약값을 내고 나면 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남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내가 아끼고 아껴서 쓰는데도 월말이면 항상 부족해. 그래서 반찬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해 먹어. 김치하고 된장찌개, 계란말이, 고기는 명절에나 먹지. 복지관에서 일해보니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벗이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 종일 대화할 사람이 없어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복지관에 오시는 이유가 사람 얼굴 보려고 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있으면 너무 외롭다고, 하루에 한마디도 말할 일이 없어서 가끔 자신의 목소리가 어떤지 잊어버릴 때도 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텔레비전 속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된 것 같아. 아침 드라마 주인공이 울면 나도 같이 울고 웃으면 나도 웃고 그렇게 하루가 가. 가끔은 텔레비전 속 사람들한테 말을 걸기도 해. 오늘 참 예쁘네. 그러게 왜 그랬어? 이런 말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앞 공원을 산책하신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다른 노인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하루의 소소한 행복이라고 하셨어요. 그나마 공원에 나가면 안녕하세요, 인사라도 할 수 있으니까. 어느 날은 박명자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내 딸이 이렇게 자주 와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의 딸은 해외에 살고 있어 1년에 한 번 정도만 뵐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박명자 할머니의 방에는 전화기가 있었는데 매일 오후 4시에 전화벨이 울린다고 합니다. 딸이 미국에서 출근하기 전에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거라고 해요. 그 전화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 딸 목소리 들으면 그날은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와. 요양원에서는 매주 토요일이 가족 방문의 날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날만큼은 아침부터 들뜨신 모습이라고 해요. 머리도 예쁘게 하시고 평소에는 입지 않는 예쁜 옷도 꺼내 입으시고요. 하지만 모든 입소자분들께 가족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무도 안 왔어. 그래도 혹시나 하고 기다렸지. 창문 앞에 앉아서 밖을 계속 봤어.
간호사가 오늘은 안 오시나 봐요 할 때까지. 이영순 할머니는 치매로 인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시는데 대부분 젊었을 때 자식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입니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만든 종이 비행기, 딸이 처음 걸었을 때의 모습 같은 이야기들이요. 그 기억만큼은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 말씀하실 때면 눈빛이 반짝이시더라고요. 할머니의 서랍에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쓴 편지, 그림, 학교 성적표까지 모두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들이지만 마치 보물처럼 소중히 다루고 계셨어요. 이건 우리 큰아들이 군대에서 보낸 첫 편지야. 너무 보고 싶어서 편지만 보면 울었지. 이 세 분의 할머니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미래일 수도 있고, 현재 우리 부모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어떨까요? 단순히 안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관심을 가진다면 김순자 할머니, 박명자 할머니, 이영순 할머니와 같은 분들의 노년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사연에 대한 댓글을 남겨보세요. 이상 지역복지관 자원봉사자 정미란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